토트넘, 손흥민, 앞길, 막는다. 1년 연장 옵션 행사 오른쪽 화살표 ATM 이적 봉쇄 작전? 토트넘 호스퍼와 주장 손흥민의 재계약이 불투명한 분위기다. 스페인 라리가 3대 명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손흥민의 러브콜을 보내고 나서자 토트넘은 여유롭게 현 계약서에 첨부된 1년 계약 연장 옵션 실행을 검토하고 있다. 마침 손흥민을 최근 부진에 따라 벤치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그를 둘러싸고 뒤숭숭한 주장이 교차하는 가운데 토트넘은 일단 1년 연장 계약 뒤 그의 활약상을 지켜볼 가능성이 커졌다. 영국 매체 풋볼 팬캐스트는 18일 한국 시간 손흥민을 대신할 윙어를 여러 명 보유 중인 토트넘은 다음 경기에서 윌슨 오도베르에게 선발 출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손흥민은 아스널전 부진 및 발언 등으로 인해 그간 지지를 받던 토트넘 팬들의 비판대 위에 놓인 상황이다. 이런 현상을 영국 언론도 일제히 주목하고 있다. 에이스 손흥민을 비판한 계기는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패한 후 나온 손흥민의 인터뷰에서 비롯됐다. 토트넘은 지난 15일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스널과의 2024에서 2025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북런던 더비 홈경기에서 0에서 1로 패했다. 후반 19분 아스널 코너킥 상황에서 센터백 가브리에우 마갈량이스에게 헤더골을 허용해 아스널의 승점 3을 내줬다. 경기가 끝나고 손흥민은 아쉬운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토트넘은 공점유율 64%-36%, 슈팅수 15에서 7을 기록하며 경기를 주도했지만 득점하지 못하면서 아스널의 승리를 내줬다. 손흥민은 영국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경기를 지배했지만 또다시 세트피스에서 실점했다 라며 지난 시즌에도 그랬고 정말 실망스럽다. 팬들도 매우 실망했을 거라고 확신한다 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100% 개선해야 한다. 힘든 순간이지만 우리는 뭉쳐야 한다 라며 우린 파이널 서드, 공격 지역에 들어가고 있지만 선수들은 골을 넣어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덧붙였다. 손흥민의 발언처럼 토트넘은 분명 아스널보다 더 오래 공을 점유했고 슈팅도 더 많이 시도했다. 아스널도 이를 간파한 듯 토트넘의 볼점유율을 내주고 자신이 추구했던 아기자기한 축구 대신 선수비 후역습의 성굵은 축구를 들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손흥민 입장에선 이를 파악했기 때문에 당연히 토트넘이 경기를 지배했다고 표현했는데 최대 라이벌에게 패해 분노한 토트넘 팬들을 서운하게 했다는 게 영국 언론 주장이다. 글로벌 매체 골은 16일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 패배 후 인터뷰에 응한 손흥민에 대해 토트넘 팬들은 주장의 수치, 망상이라고 비난했다 라고 전한 바 있다. 매체에 따르면 일부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에게 부끄러운 주장, 지배가 이기는 게 아니다. 손흥민은 분명 우리가 가진 역대 최악의 주장일 거다. 주장은 목소리와 권위가 있고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 손흥민은 주장이 아니다. 라며 손흥민의 리더십까지 위심했다. 손흥민이 확고한 주전이 아니면 그의 벤치행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풋볼 팬캐스트는 손흥민은 크리스티안 로메로처럼 아스널전 실점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만 팀의 무딘 공격을 부추긴 것에 일부 책임이 있다 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이어 아스널전에서 손흥민은 눈에 띄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마법 같은 순간을 만들어내지도 못했고 팀원들에게 득점 기회도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다 라며 올 시즌 가장 흥미진진한 경기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에서 꽤나 미지근한 성적을 거뒀다 라고 설명했다. 아스널전이 끝난 후 영국 풋볼 런던은 손흥민에게 팀 내 최저 평점인 5점을 줬다. 매체는 초반 데얀 쿨루세브스키를 도와 기회를 잡았고 좋은 압박으로 솔랑케에게 찬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경기가 진행되면서 경기장을 돌아다녔지만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라며 손흥민을 혹평했다. 이런 가운데 손흥민의 변수가 생겼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손흥민 영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스페인 토도 피차에스가 이를 전했다.
현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뛰는 프랑스 출신 베테랑 공격수 앙투안 그리즈만이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로 가는 대신 손흥민이 온다는 보도였다. 손흥민 입장에선 10년간 정든 토트넘을 떠나고 더 나아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떠나는 것은 아쉽지만 공식 대회 우승 가능성이 높고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에 매년 뛸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전성기를 앞으로 2에서 3년 더 누릴 수 있다고 볼 때 손흥민이 아틀레티코 가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이마저 저지하겠다는 구상이다. 토트넘 소식을 주로 전하는 영국 매체 호스퍼 HQ는 지난 17일 토트넘 스타 손흥민은 스페인의 거물구단과 연결되자 연장 계약 소문이 퍼졌다 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토트넘이 손흥민과 연장 계약을 논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 했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수싸움이 흥미롭다. 손흥민 에이전트가 새 구단을 물색하며 장군을 던지자 토트넘이 멍군으로 받아친 것이다. 호스퍼 HQ에 따르면 토트넘은 손흥민의 기존 계약에 첨부된 1년 연장 옵션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손흥민은 33살이 되는 내년 여름에 이적할 경우 그를 데려가려는 구단이 토트넘에 이적료를 내야 한다. 손흥민 영입을 위해 이적료를 지불하는 상황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경우에 따르면 5년 전 체결한 손흥민 계약에 부속 조항을 내세워 구단이 그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는 셈이다. 2. 최악의 선수. 이런 식으론 경기 못 나가. 황희찬. 바닥까지 떨어진 입지. 현지 매체의 혹평까지. 황희찬의 입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울버햄튼 원더러스는 19일 오전 3시 45분 한국 시간 영국 브라이튼에 위치한 아멕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잉글랜드 풋볼 리그컵 3라운드에서 브라이튼에 2에서 3으로 패했다. 울버햄튼은 4-2-3의 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에 게데스가 포진했고 호드리구, 황희찬, 사라비아가 뒤를 바쳤다. 주앙 고메스, 도일이 중원을 구축했고 400은 도어티, 폰드, 부에노, 리마가 짝을 이뤘다. 골키퍼 장갑은 사가 꼈다. 이에 맞선 브라이튼은 4-4의 2 포메이션을 꺼내들었다. 엔시소, 퍼거슨이 투톱으로 나섰고 아딩그라, 모데르, 발레바, 민테가 미드필더로 출전했다. 400은 에스투피냥, 이고르, 웹스터, 힌셰루드가 호흡을 맞췄고 스틸이 골문을 지켰다. 개막 후 4경기 동안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울버햄튼. 컵 경기이긴 했지만 승리를 통해 분위기 쇄신을 할 필요가 있었다. 원정에서 열렸지만 경기는 팽팽하게 진행됐다. 점유율과 패스 횟수, 슈팅 횟수 등 모든 면에서 브라이튼이 앞서긴 했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유효 슈팅은 각각 9대5로 브라이튼이 앞섰지만 울버햄튼 역시 위협적인 장면을 여럿 연출했다. 다득점 경기가 펼쳐졌다. 브라이튼은 전반 14분 발레바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고 아딩그라가 추가골을 넣으며 승기를 굳혔다. 리드를 내준 울버햄튼은 전반 44분 게데스의 만회골로 추격을 시작했다. 그렇게 후반 막바지까지 1점차 스코어가 유지됐다. 브라이튼은 후반 40분 카디오글루의 추가골이 나오면서 승리를 확정짓는 듯했다. 울버햄튼은 후반 추가 시간 도일의 만회골이 나오면서 마지막까지 추격을 했지만 아쉽게 스코어를 뒤집진 못했다. 이로써 울버햄튼은 개막 후 공식전 5경기에서 1무 4패라는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게 됐다. 황희찬은 선발로 나왔지만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 기준 7일분을 소화했고 패스 성공률 93%, 슈팅 1회, 드리블 성공 1회, 지상 경합 승리 1회, 인터셉트 1회 등을 기록했고 평점은 6.1로 팀 내 최저 수치에 해당했다. 영국 매체 버밍엄 월드는 황희찬에게 5점을 줬다. 선발 출전 울버햄튼 선수들 가운데 수비수 산티아고 부에노가 4점으로 제일 낮았고 팀 내 두 번째로 낮은 점수였다. 매체는 경기 내내 황희찬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진짜 황희찬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 최근 한동안 부진한 것 같다. 고 평가했다. 울버햄튼 전문 매체인 몰리뉴 뉴스 역시 황희찬에게 혹평을 남겼다. 매체는 황희찬은 이 경기에서 풍부한 경험을 실력으로 보이지 못했다.
그는 지난 시즌 오닐 감독이 가장 좋아했던 선수지만 이번 시즌은 힘겹게 시작하고 있다. 브라이튼전에서는 솔직히 말해 끔찍한 모습이었다.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그의 활약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라고 전했다. 이어 논란의 여지 없이 황희찬은 이번 시즌 지금까지 울버햄튼의 최악의 선수 중 한 명이다. 지난 시즌과 같은 위협적인 모습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라고 덧붙였다. 포지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매체는 아마도 포지션 문제일 듯하다. 일부에서는 황희찬이 넓은 곳에서 플레이할 때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시즌에 그는 중앙에서 더 많은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시즌엔 라르센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황희찬은 자신의 실력을 되찾아야 한다. 울버햄튼은 경기에 승객을 태울 여유가 없다 라고 밝혔다. 황희찬은 지난 시즌 울버햄튼의 에이스였다. 리그에서만 12골을 넣으며 팀 내 최다 득점자에 올랐고 본인의 커리어 하이를 작성했다. 이에 여름 이적 시장 때 올림피크 마르세유에 관심을 받기도 했지만 오닐 감독의 설득하에 팀에 남았다. 그렇게 이번 시즌에도 핵심으로 활약하는 듯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모습은 기대 이하다. 롭게 합류한 나르센에게 밀린 탓에 지난 3라운드부터 교체로 나서고 있다. 아스널과의 개막전에선 선발로 나와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별다른 활약을 하진 못했고 첼시와의 2라운드에서도 선발로 나왔지만 단 59분만을 소화했다. 이어진 3라운드 노팅엄 포레스트전부터 선발 명단에서 제외됐고 이번 뉴캐슬전에도 벤치에서 시작했다. 출전 시간은 90분, 59분, 30분, 20분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